6월 25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이 김민석과 김민석의 소위 후원자죠. 강신성, 이 사업도 하고 김민석의 후원도 했고 또 민주당의 지구당 위원장도 지냈고 이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김민석과 이 강신성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김민석의 유학비도 4억 원 정도를 대주고 김민석이 필요할 때마다 정치 자금을 대준, 수억 원의 정치 자금을 대준, 또 돈도 빌려준 것처럼 한 지난 15년여 동안, 그래서 김민석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이 김민석과 강신성은 어떤 관계일까? 오늘 아침에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강신성이 하고 있는 사업이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였다. 그러니까 전북 정읍에 있는 것이었다. 2011년 6월입니다. 이 강신성이 2011년 6월에 자기 업체 주변의 땅을 크게 사들입니다. 사업 부지를 크게 넓힙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시행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정읍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정읍시장의 선거에 김민석이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민주당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섭니다. 이렇게 정읍시에서 정읍시장이 새로 뽑히고 난 다음에 4개월 만에 사업 확장도 승인을 해주고 시행사 지정도 해줍니다. 이 강신성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결정적인 일이 터집니다. 이렇게 사업 승인을 해주고 또 시행사로 특혜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를 10배 이상 튕깁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이 구조입니다. 이게 강신성 혼자 가능했겠느냐? 이 뒤에 도대체 누가 있었던 것이냐? 김민석에 대해서 강신성은 김민석이 원할 때마다 돈을 빌려준 것처럼 또 돈을 대줍니다.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김민석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매월 500만 원의 돈, 그래서 4억 원을 강신성이 후원을 해줬다. 김민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신성 이렇게 배추 농사 등에 자기가 투자를 한 것이었다. 그 투자 이익금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석은 2002년, 2008년 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할 때 상당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돈이 있었을 것이다. 김민석과 강신성은 이게 지금 강신성이 후원한 것이 아니라 김민석의 상당한 돈이 강신성으로 옮겨졌고, 그러니까 비리 동맹인 것입니다. 김민석이 이렇게 돈을 강신성에게 투자한 것이다. 맡겨놓고 이걸 빌리는 것처럼 돈 세탁을 했을 것이다. 강신성과 김민석은 사실은 비리 동업자였다. 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10억 원인 공시지가가 80억 원으로 뜁니다. 여기엔 어떤 손이 개입을 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오늘 TV조선에 의해서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니고서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김민석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정치권 인사들과 이 식사를 할 때면 의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치판이 참 개판이다, 아수라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제 청문회를 보신 분들이 모두 느꼈을 겁니다. 참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참 개판이었다. 김민석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리면 모두 소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모두 짜맞추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6억 원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 제출은 할 수가 없다. 안 되니까 이제 장모에게 빌렸다, 받았다, 처가에서 받았다. 이게 지금 빌렸다가 아니고 그냥 받았다라고 되면 이게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모두 탈세고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소명이 안 되고 의혹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민주당에서도 이걸 그냥 지켜봐야 하느냐,
김민석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김민석으로 지금 강행을 하게 되면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전혀 소명이 안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또 청문회장에서 주진우를 공격합니다. 주진우 군 면제가 된 것이 이게 그 병명이 소위 급성 간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국민들은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라라고 하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주진우를 물고 늘어집니다. 민주당은. 이런 태도는 이미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김민석을 그대로 이재명이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 수사입니다. 수사로 모두 강신성과의 관계, 이 김민석의 모든 의혹들, 비리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탈세, 정치자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가 있고 난 다음에 또 선거법, 이 법이 2002년에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의 까다로운 이 법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민석처럼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이런 돈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권에는. 이게 딱 비리로 정치자금법 딱 위반으로 걸리는 것이거든요. 탈세로 걸리는 것이거든요. 선거법이 까다로워지고 난 다음에 이 선거운동을 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에 걸렸습니다. 김민석은 거침없이 자기 돈을 숨겨놓고 쓰고 돈 세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정치자금법에 걸렸습니다. 이 탈세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검찰 수사는 못 벗어납니다. 이재명이 지금 김민석에 이어서 이 장관들 인사, 그러니까 송미령이라든지 또 민노총, 그 노동자 출신을 곧바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을 임명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화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석은 이렇게 가서 전혀 소명이 안 되는데 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송미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이재명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이 가장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지금 통합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인사를 하면 이 인사를 끌고 나갈 만한 이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런 내공이 없는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을 해? 노동부 장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이 기업과 노사 관계입니다.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렇게 철도기관사 민노총 위원장을 곧바로 보훈 인사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을 해? 지금 농림부 장관에 이 송미령을 저렇게 임명을 하면 송미령이 한 행동, 자신이 이때까지 한 것을 모두 뒤집어 엎고 이재명 정권에 맞추겠다. 이것도 문제지만 민주당 내에는 쪼개지지 않느냐. 진보당은 지금 아예 대놓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이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어서 소위 형사상 소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은 수사를 못하지만 이제 김민석을 비롯해서 이 내각 장관들 비리가 드러나면 모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각종 5가지 재판, 그 중에 2가지는 연기가 됐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연기된 이 2가지도 검찰의 태도에 따라서,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이재명 정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검사들, 판사들이 지금 이재명 이 정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 재판들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재개가 되느냐. 이런 비리 의혹들이 터지는데 총리 후보자가 소명이 전혀 안 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각 장관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심하게 말씀드려서 개판이 될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이재명 재판으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검찰 수사에 이어서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재명 정권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6월 25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